자, 이번 시간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2020년도 화학 문제 중에 유기화학 부분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A번의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분자식이 탄소 10개, 수소 9개, 질소, 산소 2개인 화합물이고요. 요거는 불포화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포화도가 7이에요. 불포화도 7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방향적 화합물이죠. 그래서 불포화도가 꽤 크기 때문에 탄소 개수가 10개 정도면 그렇게까지 많다고 볼 수 없는데 불포화도가 7 정도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방향적 화합물의 IR, 프로톤 NMR 300MHz에 찍은 거, 그리고 카본 NMR. 카본 NMR은 보통 이제 프로톤 NMR의 정확히 4분의 1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75MHz짜리죠. 그러니까 300MHz에 해당하는 기기로 찍었을 때 프로톤은 300MHz, 그럼 그 기기로 탄소를 찍으면 75MHz 그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NMR 스펙트럼이다. 이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IR 스펙트럼 중요한 픽이 요거 두 개, 2200짜리랑 1724짜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픽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톤 NMR 픽. 뭐 뒤쪽에서 분석을 해볼 건데, 전형적인 픽들이에요. 1.0, 좀 1.5 정도에서 이제 트리플렛으로, 이거 3H일 거고, 4.5 정도 픽에서 쿼텟으로, 이건 2H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나오겠지만, CH, 에틸픽이고요. 그 에틸픽이 산소 원자 옆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에스터의 산소 원자 옆에 결합되어 있는 보통 픽을 나타내게 되고, 벤젠고리 픽이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일사치환계입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카본 NMR. 뭐, 특별히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여기 정도? 160 좀 넘어가는 위치, 170은 안 되고, 한 165 정도 되겠네요. 그 위치에서 픽이 존재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카보닐 탄소 원자에 해당하는 픽이 되는 거죠. 일단 뭐 간단히 보면 이제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1724니까 1724 CO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CO 이중 결합을. 그럼 어떤 CO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냐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질소 원자를 해결해 줘야 돼. 질소 원자 카본일기에 결합된 형태, 카본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질소 원자냐, 즉 아마이드 형태냐, 아니면 질소 원자가 따로 노는 거냐. 산소 원자도 두 개니까 일단 카본일기는 갖고 있겠지. 1700대 픽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뭐가 오느냐야, 여기에 질소가 오느냐 산소가 오느냐, 그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야 될 게, 카복실릭 액시드는 아닌 거 당연히 아시겠죠. 3000 넘어가는 위치에서 브로드한 픽이 없으니까 3000 아니고, 자, 알데하이드도 아니에요. 10 넘어가는 위치에서 픽이 보이지 않았어요. 알데하이드 수소 픽이 보이지 않았고, 자, 그러면 이제 케톤, 에스터, 아마이드냐라고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아마이드부터 보시면 아마이드도 아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이드는 차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1차 아마이드, 여기가 이제 프로판 아마이드니까 얘가 1차 아마이드죠. 1차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NHP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질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존재하고, 그게 이렇게 3300 정도에서 갈라져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비춰져 있는 거, 이런 패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서로 같은 패턴. 이게 1차 아마이드 형태일 때고, 2차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픽이 하나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1차 아마이드, 2차 아마이드는 아닌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픽을 보시면, IR 스펙트럼을 보면. 그러면 3차 아마이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3차 아마이드가 되면은, 자, 앞쪽에 벤젠골이 하나 포함하고 있었죠.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방향족이니까. 그러면 탄소가 얘가 6개 먹는단 말이야. 몇 개예요? 탄소 4개만 남아. 카본일기 쪽이나 아니면 치환기 쪽에 관련될 수 있는 탄소가 4개밖에 안 남아. 그럼 예를 들어서 3차 아마이드다. 그럼 여기가 수소 원자가 아닌 다 알킬기가 와야 돼요. 이것만 해도 탄소 하나, 둘, 셋, 4개야. 여기는 뭐 벤젠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은 하나 더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하나를 더 쓰든 여기 하나 더 쓰든 뭐가 돼야 돼?
싱글렛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픽이 최소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싱글렛. 근데 프로톤 NMR 픽 보세요. 없단 말이지. 싱글렛으로 존재하는 건. 그래서 3차 아마이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이드는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케톤 에스터. 그럼 케톤이냐 에스터냐 이걸 봐야겠죠? 그럼 CN 여기 이제 질소 원자는 CN으로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케톤이나 에스터가 될 텐데, 케톤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고, 뭐 벤젠골이 하나가 존재할 것이고, 탄소 원자가 4개가 존재하면서 케톤이 된다. 여기에 하나 픽들은 보통 보여야 될 건데 2.0 근처에서 없단 말이에요. 2.0 근처에서 픽이 없어. 그러니까 케톤도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에스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얘는 만약에 이 구조 분석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케톤과 에스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카본 NMR 보시면 돼요. 카본 NMR 보시면 카본일 탄소가 165 정도 됐었죠. 165 ppm 정도 됐었지. 케톤은 보통 200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200 넘어가는 경우들이. 자, 그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 카본 NMR의 픽으로부터도 에스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에스터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소 원자를 해결해야겠지. 질소 원자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자, 앞쪽에 2200에서 픽이 존재했었어요. 2200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삼중결합이잖아. 삼중결합. 탄소 삼중결합이냐, 혹은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삼중결합이냐라고 하는 건데, 탄소 삼중결합에서 3300 근처에서 픽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되면은 내부 알카인이어야 돼. 근데 내부 알카인의 이쪽에 신축 진동 픽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타난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닐 거예요. 그럼 CN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CN도 이렇게 픽이 크게 존재하는 거는 굉장히 특징적인데,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 화합물, 알카인 같은 경우에요. 말단 알카인이 이 정도 픽이 존재하고, 내부 알카인 같은 경우는 픽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알카인은 2200에서 그 근처에서 픽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 픽의 크기라고 해야겠죠? 강도, 인텐시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CN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CN 삼중결합이, 이 탄소가 어느 탄소에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픽의 키가 확연히 달라져요. 여기서처럼 알킬기에 결합되어 있다. 얘도 픽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걸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픽이 굉장히 커요. 그럼 얘는 벤젠고리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CN, 나이트릴기예요. 그래서 앞쪽도 보시면 이 픽이 꽤 큰 편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은. 위크한 거면 보통 이 정도 픽들일 거예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중간 이상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CN이다 라고 하는 거고, 뭐에 결합되어 있는? 벤젠고리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CN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IR 스펙트럼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IR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거, 이거는 확인을 했었지. 벤젠고리에 CN이 하나 결합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벤젠 쪽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더블렛이고 더블렛이에요. 더블렛이 이쪽 근처에서 정확히 1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거는 벤젠고리 쪽에서 서로 다른 치원기가 1번과 4번 위치에 있을 때 이런 패턴을 보이겠다. 1, 4, 2치원 벤젠이에요. 그럼 이쪽 편에는 CN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 탄소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탄소 6개고 여기 7개 썼어. 탄소 3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탄소 10개. 이쪽에 바로 카본의 탄소가 와야 돼요. 에스터. 그쵸? 에스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 분석했고, 그 다음에 요거 앞쪽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 여기 트리플렛. 그쵸? 인접한 위치 수소 원자 2개에 의해서 갈라지는 트리플렛의 3HP. 말단픽이고요. 여기는 이쪽에 CH3기에 결합되어 있는 CH2픽이고, 얘는 2HP기 뭘로? 이쪽에 3개에 의해서 쿼텟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뭐예요? 에틸픽이에요, 에틸픽. 에틸픽인데 이쪽
다운 페이지 쪽에 존재하는 게 4를 넘어갔다. 에스터의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액티픽인 거지. 요거. 이게 구조입니다. 자, 요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벤장고리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1, 2치환이고 얘가 1, 3치환이고 1, 4치환이죠. 1, 4치환은 정확히 1대1로 확연히 갈라져서 보입니다. 1, 2치환, 1, 3치환은 픽이 그대로 이제 보통 픽이 다 다른 위치에서 관찰이 되니까 4개가 다 관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분석은 좀 어렵고 요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벤젠고리 쪽에서 2개의 수소 원자가 정확히 갈라져서 이렇게 존재한다. 깔끔하게. 그럼 1, 4, 2치환 벤젠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카본 아까 160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에스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에스터인지 케톤인지 좀 불명확할 때는 카보닐 탄소 원자가 존재하면은 만약에 이제 카본 NMR 스펙트럼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 보시면 된다. 왜? 아이자이드 케톤은 보통 200 넘어가는 위치, 최소 200 정도, 그 정도 위치에서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165 정도에서 관찰이 된다. 얘는 에스터. 얘는 아마이드 아니었으니까, 그쵸? 카볼산도 아니니까 에스터의 카보닐 탄소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스펙트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액에서 아닐리움 이온 A로부터 생성물 B를 만드는 과정이다. 단, 반응 후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 생성물 B의 구조를 그리시오. 또한 밑줄친 수소에 해당하는 pKa만을 고려할 때 보기에 주어진 화합물의 pK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즉 강산인 것부터 약산인 것 순서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되게 쉬운 문제죠. 아닐리움 이온이고 여기 사용되는 시약이 AC2O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산무수물이에요. 산무수물은 친액체와 친전자체 중에 친전자체 역할을 하게 돼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친액체 역할을 하겠지. 이게 근데 친액체 역할을 하려면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암모늄 염형태잖아. 4차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자쌍을 제공해 주려면은 이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죠. 염기. 요거는 소듐 아세테이트라고 부르는 O-Na 플러스예요. 뭐 아주 강염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산도가 꽤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반응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질소 원자의 수소 4개가 결합되어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이쪽에 이 염기가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닐린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중성의 아닐린으로. 얘는 친액 성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뭘 공격하게 되냐면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산무수물을 바로 공격하게 되죠. 공격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쪽 편 떨어지게 되고요. 일로 전자쌍 주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이것도 아스테이트거든. 그게 여기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떨어뜨려 주게 되죠. 제거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얘가 비화합물이에요. 비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산도를 봐야겠죠? 자, 산도. 얘는 말단 알카인 화합물의 산도네. 그럼 pK 값이 몇이야? 얘는 25.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몇 가지 값 중에 하나니까. 페놀의 산도. 얘는 일반적인 알코올 화합물이 보통 16에서 18 정도인데 그거보다 산도가 크죠. 얘는 pK 값이 대략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여기 4차 암모늄 염 형태죠. 아닐리움 이온이라고 부르지만 4차 암모늄 염 타입이고 얘는 pK 값이 몇이 되냐면 4.63이에요. 이게 모르더라도 얘가 지금 그 질소 원자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굉장히 많이 뺏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화합물의 산도가 제일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강산인 거, 즉 pK 값이 가장 작은 거는 기억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디귿이겠네? 그 다음에 니은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다음은 반응물 A로부터 중간 주생성물 B, C와 중간체 D를 거쳐 최종 주생성물 E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다. 단 각 단계에서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 주생성물 B, C와 중간체 D의 구조를 그리시오. 또한 D가 E로 전환되는 반응 과정에서 달을 걸친 고리가 형성되는 단계의 메커니즘을 구분 화살표로 사용하여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A로부터 B, C, D, E. 최종 생성물은 이제 E 화합물이고, 얘는 달에 걸친 고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번 화합물로부터 이제 반응을 하나씩 보면은, 자, A번 화합물. 지금 케톤 형태 화합물이고, 케톤 형태 화합물에 여기 C에 CO2 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굴격이에요. OET 형태이고, 이쪽에 CL인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틸 클로로 포메이트라고 부르고요. 에틸 클로로 포메이트. 얘는 이제 그 클레이젠 반응에서 친전자체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화학종이에요. 이 반응이 클레이젠 반응이니까. 그럼 소듐 에톡사이드에 의해서 이쪽 편에서 이제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될 텐데, 이거는 선택성을 조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를 HA라고 놓고 여기를 HB라고 놓으면은, 자, HA가 제거돼서 생성되는 에놀레이트를 우리가 키네틱 에놀레이트라고 부르고요. HB가 제거돼서 생성된 에놀레이트를 우리가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라고 부르죠. 구분을 하면은 HA는 속도론적으로 좀 빨리 생성되는 형태의 에놀레이트, HB는 연력학적으로 좀 더 안정한 형태가 생성되는 그런 에놀레이트인데 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되는 염기가 그 선택성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보통 LDA, 제일 많이 쓰는 게 LDA잖아. 그리고 여기서처럼 알콕사이드 계열, 여기는 소듐 에톡사이드.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LDA를 쓰게 되면은 보통 키네틱 에놀레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HA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소듐 에톡사이드를 쓰게 되면은 터모다이나믹, 연력학적으로 좀 더 안정한 형태의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HB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듐 에톡사이드를 사용했으니까 이 중간체로 뭐가 생성된다고 보셔야 되냐면 O-긴 한데 수소원자가 이쪽에서 제거되는 형태가 생성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서머다이나믹 연력학적으로 좀 더 안정한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공격을 받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메커니즘을 그려보면 여기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쪽 카보닐의 알파탄소 쪽에서 공격을 하고 파이결합 끊어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뭘 끊어뜨려요? 얘를 끊어뜨리겠지. 얘가 가장 잘 떨어진 이탈기니까. 그리고 메트기가 존재하고요. 이쪽 편으로 이런 골격을 가진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뭐야? 원쓰리 다이카보닐 형태 화합물이고 코레이젠 반응의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B다. 자, 그리고 염기를 쓰게 되니까 이쪽 편에 수소 원자가 제거되진 않을 텐데 이쪽 편에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산을 처리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B의 구조는 요거였죠? 이쪽에 카본일기. 자, 이게 B였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 다음에 소듐 에톡사이드를 처리해주고, 이번에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MVK라고 보통 부르죠. 줄임말로 메틸 바이닐 케톤 형태. 얘는 마이클 반응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마이클 밖에 중에 하나죠. 얘도 친전자체야. 그러면 이때는 소듐 에톡사이드를 쓰긴 했는데 제거될 수 있는 여기 메틸이 하나 있거든요. 제거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는 메틸이니까 알파 수소가 없잖아. 여기에 산도가 제일 클 텐데 제거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없다고. 자, 메틸기, 카본의기가 에놀레이트 형태로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게 뭘 공격하는 거야? 메틸 바이닐 키톤의 베타 탄소를 공격하게 되죠. 여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골격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카보네기가 되고,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공격을 받은 쪽이 여기니까, 자, 이런 형태 화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1, 2, 3, 4, 5, 1, 5 다이카보닐 형태 화물이 만들어지죠. 얘가 뭐야? 마이클 반응의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C 화물의 구조까지는 찾았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C 화물의 구조죠. 여기 부분은 제가 이제 좀 그 다음 반응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가열했어. 산 조건하에서 가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 형태를 보시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가수분해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산 조건하에서 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열했어요. 이거는 원쓰리 다이카보니화합물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탈탄산 반응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를 표현해 보면 자, 요게 되고 여기 카보넬기 변화가 없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카복실산이 되고요. 카복실산이 되고 여기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 쪽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끊어지는 결합이 뭐야? 요게 끊어지고 여기도 요게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CO2 가스가 돼서 날아가는 거고 자 여기 골격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쪽 편으로 이제 OH기 형태가 돼요. 자, 이게 가장 핵심 중간체인데 얘가 뭐냐면 얘가 D야. D. 애놀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의 성격이 구조상에서 보인다. 그럼 이거 메커니즘 잘못 쓰신 거야. 산조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형태가 보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애놀 타입이잖아요. 여기 아시는 것처럼 애놀 타입의 알파탄소, 원래 카보닐 알파탄소죠. 여기는 친해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어디로 공격하게 되냐면 내려오면서 여기 알파탄소 쪽에서 어디를? 여기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산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분자내에서 일어나는 산 조건하에서의 이제 분자내 알돌 형태. 결과적으로 이제 알돌 축합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에서 여기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공격할 때 같은 쪽 배양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쪽 배양에서. 그래서 다리글주 고리가 생성될 때 이쪽 탄소 원자에서 여기 쪽에 새로 생성되는 결합과 여기 탄소 쪽에서 여기 결합이 배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골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수소 원자는 떨어집니다. 반응 과정 중에 여기 카보닐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구조상에서 여기 메틸기가 지금 쐐기로 그려졌죠. 얘예요. 여기 메틸기가 그러면 이런 골격. 그렇죠. 여기도 이런 골격. 그래야 여기가 이제 접합돼서 존재할 때 꽤 안정한 골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여기라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세 번째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메틸기가 하나가 존재하고 OH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쪽 카보닐기에 대해서 알파, 베타지잖아요.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이거든. 이게 알돌 반응의 생성물인 거고 여기서 계속 산 조건하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원 타입의 제거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닌이 만들어지죠. 여기가 OH2가 돼서 떨어지고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거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치환이 더 많이 된 쪽에서 여기는 수소원자가 없으니까 그쵸? 여기에 수소원자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원자 제거되면서 고리를 만들게 되면은 카본일기에 이중결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알파, 베타 불포화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수소원자가 제거돼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수소원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편에 여기 존재했었던 수소원자를 제거해서 이중결합을 이런 패턴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최종 생성물인 이화물의 구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공 B에 있는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사이클로 헥센으로부터 중간 주생성물 A와 B를 거쳐 최종 주생성물 C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다. 단 각 단계에서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물어본 문제는 뭐냐면 A와 C의 구조를 그리시오. 또한 B의 입체 구조를 그리고 이와 같은 입체 구조가 얻어지는 이유를 전이 상태 구조를 그려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반응식이네요. A, B, C. MBS가 사용이 됐고, 자, 그럼 첫 번째 반응은 MBS를 UV 파장의 에너지 조건하에서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B와 라디칼이 생성되는 거고, 이거는 알켄과 직접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알켄의 알릴리 위치죠. 알릴리 위치의 수소원자를 치환하는 형태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처음 생성물은 MBS를 UV 파장 에너지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알릴리 위치의 브로마이드가 치환된 형태의 화물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부톡사이드라고 하는, 얘 강염기잖아. 강염기니까 이쪽에 수소원자를 제거하는 거겠죠. 여기에 수소원자를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베이스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두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하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엔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얘가 뭐야? 얘가 A 화합물이에요. 자, 그럼 A 화합물이 지금 이 형태 화합물과 만들어졌죠. 가열을 했어. 전형적인 비엘솔더 반응 조건의 구조와 조건인 거죠. 이런 골격인 거고, 이쪽 편은 CO2 이티기. 자, 이쪽 편에서 여기를 공격하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골격을 일단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골격 있죠? 여기 골격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보통 그리게 되니까, 이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중결합에 대해서 에틸 에스터기 두 개가 시스 배양이었잖아. 얘는 그대로 생성물 쪽의 기하 구조에도 전달이 되니까 시스 구조예요. 시스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이쪽에 치환기의 배양과 이쪽의 치환기의 배양이 어떻게 되느냐지. CO2ET. 골격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배양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규칙이 뭐냐면 내양 규칙이지. 자, 내양 규칙이 돼야지만 이제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 일어나서 전이 상태 구조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쵸? 자, 그 내용이 요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전형적인 다이엔 화합물이고, 요게 다이에노파일. 여기가 탄소 원자의, 여기가 에스터 형태인 거예요. 앞쪽편의 구조를 따지면 CO2ET니까. 자, 다이에노파일이 다이엔에 접근을 할 때 이쪽에 카본을기가 이쪽 존재하는 P오비탈과 2차적인 오버랩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 상태 구조는 이렇게 요거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구조만 조금 적당히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생성물이 엔도 생성물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얘가 엔도 포지션이고 얘가 엑소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엔도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엑소 포지션의 치환기라고 부릅니다. 엔도 쪽으로 치환기가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주생성물을 얻어진다. 그게 내양 규칙이거든. 전이 상태 구조가 이렇게 카본을기 쪽에 해당하는 게 안쪽으로 접근해서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전이상태 구조는 요거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생성물의 구조를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 이체 배양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거는 뭐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구조를 그릴 때, 접근을 할 때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접근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CO2, ET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 탄소 쪽에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에틸에스터기, 그 다음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거,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게 수소들이죠. 오른쪽 편을 향하고 있는 거, 치환계 중에 오른쪽 편은 배양을 향하고 있는 게 수소원자예요. 그럼 이 수소원자의 배양이 뭐와 같냐면, 여기에서 여기 수소원자가 이쪽 편에 있고 이쪽에 고리 형태 알칼리가 있죠. 얘와 같대. 얘와 얘가 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배양이 이쪽과 이게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얘와 얘가 같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거를 쐐기로 그리잖아. 얘를 보통 쐐기로 그려야 다. 얘가 위쪽을 의미하는 거잖아. 쐐기. 그럼 여기서 고리 쪽, 얘가 쐐기로 그려지니까 뭐와 같아야 되는 거야? 수소원자가 쐐기인 거야, 여기서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얘가 쐐기니까 수소원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얘가 B거든요. 얘가 B야. 엔도 룰에 따르는 생성물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전이 상태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구조 요거 있죠. 여기만 변형시키면 돼. 여기가 지금 5원한 타입인데 여기만 이렇게 6원한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가 뭐야? 알데하이드가 아니라 OET, 에틸에스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전이 상태 구조 요거 그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가 생성되는 거를 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자, 여기서 B 구조를 입체 구조 형태, 그러니까 입체 형태,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바꿀 거예요. 같은 구조야. 같은 구조인데 좀 바꿀 거야.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쐐기로 그려져 있는 거. 요거 구조를 3차 구조로 그려볼까? 자, 이런 골격이거든요. 아래쪽으로 CO2, ET, 여기도 CO2, ET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수소, 이렇게 수소가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골격을 평행하게 놓고 나머지 치환기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얘가 위쪽이고 얘가 아래쪽이겠죠. 근데 지금 할 거는 뭐냐면 구조를 바꿀 건데,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결합들 있죠. 얘를 평행하게 놓을 거예요. 즉 이거를 실선에 놓겠다는 거야. 실선에. 그래야 이거 C를 구할 때 C 생성물을 찾을 때 더 편해요. 그럼 뭐가 실선에 놓여지게 되는 거냐면 얘를 동일평면에 놓겠다는 거지. 얘를 평행하게 놓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를 수평만 평행하게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위로 가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골격 있죠. 얘가 아래쪽을 향하게 돼요. 자, 그럼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실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실선으로 놓는다라고 치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실선으로 놓으면은 얘가 위로 가요. 수소가 위로 가요. 그리고 여기 골격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수소도 이렇게. 여기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변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오존 분해 반응하고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처리했죠. 그럼 이쪽에 이중결합 쪽에서 결합이 끊어져서 가오존 분해 반응이 일어나니까 카보닐 형태 화합물로 변화가 되고, 원래 하나가 수소 원자였는데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알코올로 환원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생성물 C의 구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6원한 골격에서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수소가 지금 여기 쪽에서 수소가 이렇게 수소가 쐐기로, 그다음 여기가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이었잖아요. 뒤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카보닉이가 됐는데 OH기니까 OH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C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제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여기 부분 내양규칙의 전이상태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 치환기들의 상대적인 배양들을 다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 그때 이제 여기 결합이 끊어지니까 여기 가운데만 하고 소듐보로 하이드라이드 처리하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골격을 어떻게 3차원 구조를 이용해서 이 골격을 분석해서 여기 끊어지는 결합을 실선으로 놓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결합을 실선으로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결합을 실선으로 바꾸고 끊어지는 결합을 이제 공간상 어떤 배양을 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반응을 시켜주는 거, 그림을 그려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틸 벤조에이트의 염기성 가수분해 반응 메커니즘을 메커니즘 1과 메커니즘 2로 제시한 것이다. 두 메커니즘 중 타당한 메커니즘을 결정하기 위해 산소 동위원소 표지 실험을 구상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메커니즘 1이고 이게 메커니즘 2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메커니즘 1이 정확한 메커니즘이죠. 이쪽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 염기성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가수분해 반응의 메커니즘. 실제로는 메커니즘 1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전제 조건을 너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문제상에서 제시된 조건을 맞춰서만 푸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시고요. 자, 메틸 벤조에이트에서 1번 산소가 동위원소인 경우 각 메커니즘에서 동위원소로 표시된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 2번 산소인 경우도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타당한 메커니즘을 결정하려면 1번 산소와 2번 산소 중 어느 산소가 그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딱 그거죠. 어느 쪽 산소 원자가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 1과 메커니즘 2에서 얻어지는 생성물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동일하면은 어느 쪽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1번 산소든 2번 산소든 어느 쪽 산소 원자가 이제 표시가 되는지에 따라 생성물의 구조가 달라질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생성물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메커니즘 1의 생성물과 2의 생성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점 생각해 보시고 이제 문제 앞쪽에 가보시면, 자, 만약에 1번인 경우 1번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1번 산소원자가 동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커니즘 1에서는 생성물 여기가 여기겠죠. 노란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보면 공격을 받았어? 얘일 것이고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 남아있겠네. 그 다음에 요게 공격을 해도 여기 남아있겠네. 그래서 메커니즘 1에서는 1번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O-에 CH3OH기. 자, 요거죠. 그 다음에 2번. 2번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다. 2번. 자, 그러면 여기일 것이고, 그쵸? 떨어지면 여기 있겠네? 그 다음 떨어지면 여기 있겠네. 자, 그러면 2번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면 생성물의 구조는 O- 형태에서 CH3OH기. 얘예요, 얘. 그쵸? 이제 서로 다른 형태 화합물이 일단 얻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서로 다른 위치에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을 하게 되면은 1번 동위원소, 1번 산소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일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2번, 1번이 제시가 됐을 때 생성물, O-, 동위원소 어딨어? 여기 있죠? 2번. 2번에 산소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생성물은 이게 되겠네요.
O 마이너스.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이거 공통적으로 둘 다 메탄올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메커니즘 2를 통해서는 묘기 형태 카보닐의 산소 원자에 남아있고, 메커니즘 1에서도 똑같네요. 카보닐 산소 원자에 남아있네. 그렇죠? 카보닐 산소 원자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커니즘 1에서 생성물과 2에서 생성물이 달라야 된다고. 근데 이 경우는 1번 산소 원자의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면은 벤조에이트 형태에서 카보닐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되어 있는 거. 메커니즘 2도 벤조에이트에서 카보닐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되어 있는 거.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저 생성물이 메커니즘 1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2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쵸? 근데 2번 산소 원자의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면은 2번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벤조에이트의 이쪽 산소 원자 쪽에 동위원소가 남아있는 거고, 앞쪽에 메커니즘 1을 통해서는 메탄일 쪽에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화학종의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구분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메커니즘 1로. 그래서 서로 다른 생성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죠. 2번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산소 원자가 동위원소이어야 되는가? 2번 산소 원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